요즘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곧 XRP를 쓰게 된다. 그래서 XRP가 한 개에 1,50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말들이요. 최근에 이 소문이 코인 시장에 쫙 퍼져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말로 중앙은행이 XRP를 직접 쓰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일 수 있겠고,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한 해외 유명 코인 인플루언서가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 속의 인물은 제임스 월리스라는 사람인데요. 리플 회사에서 중앙은행 협력이랑 CBDC를 담당하는 부사장입니다. 여기서 CBDC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풀어드리자면 나라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디지털 돈인데 종이 지폐 대신에 컴퓨터 속의 숫자로 된 나라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인플루언서는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중앙은행이 XRP를 쓸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한다. 이렇게 주장을 남겼습니다. 근데 정작 윌리스 부사장이 영상에서 진짜로 한 말은 조금 달랐어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월리스 부사장이 한 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리플이 중앙은행용 디지털 돈을 만들 때 리플 레저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을 하고, 리플 레저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개된 장부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쓰는 거는 이 공개 장부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술만 빌려다가 따로 만든 비공개 장부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딱 한 번만 비유를 써볼게요. 이 공개된 리플 레저가 누구나 들어가는 도서관이라면 중앙은행이 쓰는 거는 그 도서관 설계도만 빌려가지고 따로 지은 정부 전용 창고입니다. 건물 구조는 똑같은데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고 그 안은 정부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나옵니다. 리플 회사 대변인은 한 해외 매체랑 이메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앙은행용 시스템은 작동을 하는데 XRP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쓰는 중앙은행들은 XRP를 쓰지도 만지지도 않는다라고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리플 회사가 직접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처는 블록웍스라는 해외 코인 전문 매체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회사가 직접 XRP를 안 쓴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XRP가 1,500만 원까지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가격이 막 출렁이는 코인 위에서 자기 나라 돈을 통째로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리플이 XRP를 쓰지 않도록 만든 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지 중앙은행이 안심하고 쓸 수가 있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XRP 안 쓴다고 김샜던 바로 그 지점이 사실은 리플이 가장 똑똑하게 설계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렇다면 리플 XRP는 도대체 어디서 가치가 생기는 거냐?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XRP의 진짜 쓸모는 디지털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나라별로 디지털 돈들을 서로 이어주는 중간 다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나라마다 자기만의 디지털 돈을 만들 거고, 한국은 한국식, 미국은 미국식, 유럽은 유럽식. 근데 이 돈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환전해준 다리가 필요해져요. XRP가 노리는 자리가 바로 그런 다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죠. 이 다리 자리를 XRP 혼자서 노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는 RLUSD라는 자기네 디지털 달러도 따로 만들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한 결제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XRP가 아니라 RLUSD를 결제망에 심는 작업까지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플 회사조차도 다리는 무조건 XRP다. 이렇게 올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게다가 리플의 기술 책임자도 예전에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그 다리를 실제로 쓸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다리 이야기는 희망이 아니라 가능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라는 회사가 잘 되는 거, XRP라는 코인이 상승하는 거, 이걸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고, 회사가 중앙은행이랑 계약을 따내도 그게 곧바로 XRP 가격으로 이어진다, 이런 보장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XRP가 돌아가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원래 그 이름에 리플이라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해서 그 리플이라는 글자를 빼버렸습니다. 회사랑 코인 사이에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만큼은 현재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먼저 가격을 짧게 짚어드려보자면은 지금 XRP는 한 개에 약 1,7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가격 1,700원짜리 코인이 무려 한 개에 1,500만 원까지 간다. 이 소문과는 거리가 한참 멀겠죠. 그리고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이번 CBDC 소문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요, 앞으로 XRP 가격은 CBDC 뉴스가 아니라 미국의 법안 하나, 그리고 큰 손들이 돈이 정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미국에서 코인 관련된 법이 하나 진행 중이죠.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게 상원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은 본회의 표결까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
XRP가 제도권 안으로 더 확실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나왔던 XRP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파는 상품에는 지금까지 2조 원이 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큰 손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최근 반년 동안 대형 지갑들이 XRP를 15억 개 이상 넘게 사모았고 100만 개 이상 가진 지갑들이 전체 물량의 74%를 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진짜로 움직이는 재료라는 거예요. 반대로 CBDC 소문은 가격을 움직이는 힘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마음만 흔드는 소음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 입장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정리드리자면은 CBDC가 XRP를 1,500만 원으로 만들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되겠고 대신에 보셔야 될 거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들, ETF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들입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XRP를 직접 쓰지 못하도록 일부러 설계했고요. 그리고 그건 실수가 아니라 채택을 위한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XRP의 진짜 가치는 디지털 돈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를 잇는 다리에 있겠지만 이 자리 같은 경우는 RLUSD 같은 경쟁자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들, 그리고 회사가 잘 되는 거, 코인이 상승하는 거 분명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만약에 리플이 그 다리 자리에 XRP가 아니라 자기네 RLUSD를 더 밀기로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들고 있는 XRP는 과연 어딘가에쯤 서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않으셔야지 건강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10,000원 간다, 50,000원 간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기준점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내가 보는 정보랑 알고리즘도 전부 다 상승 이야기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나만의 기준점 자체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되신다면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일부 비중이라도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매도할 수 있는 용기와 경험치가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서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거 리플 흐름이 좋았을 때도 이 심리적인 고점권에서 분할 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들, 결국에 수익 실현이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